자, 시작합시다. 일단 함수의 연속 부분이었죠? 함수의 연속 부분 앞쪽에 연습 문제 앞쪽에 질문할 만한 거 좀 하고요. 오늘 2분들 들어가도록 합시다. 47쪽에 6-2번 일단 볼 거고요. 8-2번이요. 8-2번 일단 볼 거고요. 그거보다 앞에는 8-2번 보고 연습 문제로 갈게요. 다시 2번을 보면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열린 구간 0, 1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라는 뜻이지. 여기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의 값을 모두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얘는 열린 구간 0이 0하고 1 사이에서 그래프가 이차함수니까 이렇게 통과하거나, 그래서 0 넣은 게 음수고 1 넣은 게 양수면 되거나, 반대로 이렇게 통과를 해서 0 넣은 게 양수고 1 넣은 게 음수면 돼요. 두 가지 상황이 다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 0 넣은 함수값과 1 넣은 함수값에 부호가 반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0 넣으면 a고요, 1 넣으면 a 플러스 3입니다. 얘가 0보다 작다니까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가 되겠죠. 이거 인수분해 돼 있는 거니까 2차 부등식 바로 처리하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해주면 된다. 넘겨서 연습 문제로 가보면요. 연습 문제 48쪽에 236 보겠습니다. 48쪽에 2번을 보면 fx가 x-x분의 16분의 1 fx가 x-x분의 16분의 1 이것이 불연속인 x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랬는데요. 일단 식을 정리해야 돼요. fx는 이거 통분하면 x분의 x제곱 마이너스 16분의 1이고요. 그럼 다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16분의 x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고요. 다항함수는 무조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어요. 연속분의 연속은 분모가 0인 부분에서만 불연속이죠. 그래서 x는 4 또는 x는 마이너스 4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x가 4인데랑 마이너스 4인데서 불연속이다.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애초에 얘가 분모가 있었어요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만 하면은 답이 이렇게 나오는데 애초에 x가 분모에 있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 그러면은 이거를 챙겨줘야 됩니다. 애초에 x가 분모에 있었어요를 챙겨줘야 돼.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될 것이다. 아마 요것 때문에 안 됐을 것 같은데, 정리하기 전에도 애초에 구조적으로 x가 분모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 생각을 해줘야 한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3번. 3번을 보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에서 fx의 그래프가 저렇게 생겼는데
x가 1로 갈 때 fx 값이 존재한다. x가 1로 갈 때 좌극하는 1이고 우극하는 2니까 기억 그냥 틀렸다라는 건 바로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죠? 니은 a가 1과 3 사이인 실수 a에 대하여 x가 a로 갈 때 fx는 fa이다. x가 a로 갈 때 fx는 fa이다. 1과 3 사이, 1과 3 사이. 네, 그러네요. 1하고 3 사이에서는 그래프가 끊어진 적이 없잖아요. 맞아, 안 맞아?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와 fa가 같다를 두 문자로 뭐라 그래? 연속이다, 연속 이러잖아요. 맞아, 안 맞아? 근데 1하고 3 사이잖아. a가 1하고 3 사이니까 1하고 3 사이에서는 끊어진 적이 없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연속입니다. 지금 불연속인 x값은 두 개 있다. 불연속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군데네요. 맞나요? 이해되죠? 6번 봅시다. 두 양수 AB에 대해서 fx가 이런 식을 갖는답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x 플러스 1. 이 bx 마이너스 3에 대한 경우는 여기 붙었네.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할 때 a 더하기 b는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실수 전체 집합이라는 말은 그 뭐야 정의역이 실수 전체라는 뜻이에요. 이런 말은 그러니까 x가 실수 전체 집합이 됩니다. 그런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다항함수고 이 사이에서도 다항함수고 1차함수니까 여기도 다항함수라고 얘기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고 3에서 연속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에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냥 쉽게 생각해서 여기에 마이너스 있는 거랑 여기에 마이너스 있는 거랑 같으면 되고 여기에 3는 거랑 여기에 3는 거랑 같으면 되는데 뭐 이렇게 더하면 3분의 5 나오겠죠. 네. 그럼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일단 너희들이 그냥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그럼 왜 그러냐? 지금 되죠 이거? 뭔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럼 왜 그러냐? 일단 판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x가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고 x가 3에서 연속이면 된다. 그럼 x가 마이너스 1인 상황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대한 좌극한일 때 fx와 그러면 좌극한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이 fx니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좌극한의 f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 x 플러스 a가 돼야 되고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이게 좌극한의 fx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의 fx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이니까 여기 얘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우극한의 x 얘는 마이너스 1이에요. 얘네들이 일단 같아야 된다는 거잖아.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그거가 지어져요. 그 다음에 뭐까지 같아야 돼? f 마이너스 1까지 같아야 돼. f 마이너스 1은 딱 마이너스 1 되는 자리 등호가 여기 붙었으니까 여기다 넣으면 얘도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등호의 구조상 우극한하고 함수값은 애초에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냥 위에 마이너스 1는 거랑 아래 마이너스 1는 거랑 식이 나오잖아요. 맞아. 그럼 3에서도 3에 대한 좌극한은 여기다 하고 우극한은 여기다 하고 함수값도 여기다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있는 거에서 A 나오고 이렇게 섞는 거에서 B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돼야 안 돼요? 알아들어? 그럼 만약에 서술형 평가면 이걸 다 써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그냥 뭐 객관식이나 문제 풀 때는 그냥 위에 두 개로 마이너스 1 넣고 밑에 두 개로 3 넣고 해서 풀어버리면 되지. 이해됩니까? 뭐 3에 대한 건 따로 안 해도 되겠죠? 이쪽은 그죠? 49쪽 질문. 10번, 12번, 10번, 12번 보겠습니다. 10번, 10번에 보면 구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이고요. gx는 x제곱 마이너스 2ax 이렇게. g분의 f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일 때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야. 분수 형태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데 fx는 다항함수니까 fx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고요. gx도 다항함수니까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입니다. 연속분의 연속이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란 말은 gx가 0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gx가 0이 안 된다는 말은 다시 말을 바꾸면 gx가 0이 되는 x값, 즉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확히는 식은. 그래서 gx의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됩니다. 이거는 저 말에 대한 표현의 해석의 문제죠. 이해됩니까? 분모가 0이 안 된다. 0이 안 된다는 게 뭔데? 어떤 x가 들어가도 0이 안 된다. 그럼 0이 돼야 방정식의 근이잖아. 그럼 0 되는 x가 없다. 해가 없다. 아니면 뭐 허근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하면 돼요. 저거.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12번이었나? 12번. fx가 2x-4분의 x 플러스 1에 대해서 다음 중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는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는 구간은 유리함수에 점근선이 껴있는 구간이지. 왜냐면 유리함수가 그냥 아무렇게나 그렸을 때 뭐 이런 애가 점근선인데 뭐 이렇게 생겼어. 근데 지금 닫힌 구간이니까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었어. 그럼 여기가 최대값이고 여기가 최소값이잖아요. 뭐 만약에 이렇게 끊었어. 이렇게 끊었어. 그럼 여기가 최대값이고 여기가 최소값이잖아요. 근데 구간은 이렇게 끊어. 이렇게 끊는다. 그럼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고 최소값도 존재하지 않겠지. 그래서 점근선이 껴있는 구간이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는 구간이에요. 유리함수. 그럼 x점근선이 얼마예요? 지금 분모가 0 되는 거 2네요. 그럼 2가 들어있는 구간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럼 2가 들어있는 구간은 일단은 2부터 3까지랑 1부터 2까지가 있네. 그럼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왜냐면 점근선이 2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y점근선이 얼마예요? 2분의 1이네요. y점근선은 2분의 1인데 그러면은 2는
네,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긴단 말이지. 그러면 1부터 2까지의 구간은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 구간이 되고요. 얘네 안 돼요. 정근선이 양쪽으로 다 포함되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1부터 2 구간은 최대는 존재하지만 최소는 존재하지 않는 구간이 되고 2부터 3 구간은 최소는 존재하지만 최대는 존재하지 않는 구간 이렇게 되겠죠. 유리함수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해석이 가능한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2부터 3까지가 되겠다. 이해됩니까? 넘겨서 50쪽에도 질문 받을 게 좀 있는지 14번까지만 질문이 아니라 숙제였죠? 14번에 질문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없으면 진도를 조금 가고요. 네, 있네요. 14번을 합시다. (14번을) 보면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에 대하여 일단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를 줄여서 연속함수라고 그래요. 그냥 연속함수 fx에 대해서 f0이 1이고요. f1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방정식 fx 마이너스 x제곱 이퀄 0. 요것이 중근이 아닌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 방정식의 실근이 열린 구간 0일에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정수 A 값을 그러니까 그 실근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데 그 실근이 열린 구간 0일에 존재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F0은 이미 1이잖아. 그럼 F1은 음수로 꼬라 박혀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 맞아. 그래야 이 사이에서 해가 하나 생기겠지. 알아듣죠? 그 말은 F1은 저거니까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가 뭐여야 돼?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뭐. 이해돼요? 근데 이제 얘가 인수분해 안 되니까 뭐 해야 돼? 근해공식 써서 어거지로 인수분해 해야지. 그럼 a는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a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인 1. 그럼 a 값의 범위는 2차식이 0보다 작으니까 아래로 볼록인 함수고 하나가 뭐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1이고 하나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21이면 이 부분이니까 여기에 있는 애들이 a 값의 범위잖아요 지금. 그렇습니까? 그래서 a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1과 2분의 1 플러스 루트 21 사이에 있을 거고 이 사이에 있는 정수 A의 개수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중학교 3학년 때 아직 3학년 과정에서도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루트 21이 몇과 몇 사이의 숫자입니까? 자연수? 16과 25니까 4와 5 사이의 숫자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루트 21은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4고요. 1 마이너스 루트 21은 1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이고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1은 얼마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면은 A로 이루어진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 마이너스 2분의 3 사이에 여기에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1이 존재하겠죠. 뭐 말인지 알아들어?
그럼 또 이것도 찾습니다. 루트 21은 똑같아요. 4와 5 사이인데 1 더해 1 플러스 루트 21은 6과 5 사이고 2분의 1 플러스 루트 21은 3보다 작고 2분의 5보다. 그러면 여기에 뭐 2가 있고 3이 있고 2분의 5보다 좀 더 이쪽에 2분의 1 플러스 루트 21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1, 0, 1, 2, 4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 아니에요? 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왜 두 개? 합이. 아 합이야. 정수 A의 합이야. 난 두 개 가다 보니까. 네, 더하면 2죠. 합은 2. 네, 되겠죠. 얘네요? 미분 계수라는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가 처음에 뭘 했냐면 함수의 극한을 했어요. 그래서 x가 뭐 a라는 숫자에 완전히 똑같아지진 않지만 끊임없이 가까이 가면 뭐 이런 얘기에 대한 거를 뭐 약간 이해를 강요했죠, 그죠? 그 다음에 딱 그 자리가 채워지는 애랑 가까이 가는 애가 계속 같고 왼쪽에서 가까이 가는 애,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는 애 계속 같아서 연속이라는 개념까지 한 겁니다. 맞아요? 그럼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다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한 호석이냐면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라는 얘기가 전부 다 미분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한 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미적분 원이라는 책은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가 다 하나의 내용이에요. 하나의 내용. 하나의 내용을 끊어서 이걸 알아야 그 다음을 알 수 있고 이걸 알아야 그 다음을 알 수 있고 이걸 알아야 그 다음을 알 수 있게 이루어져 있어요. 책이 통째로 한 내용, 한 가지 내용이야. 한 가지. 결과적으로는 미분과 적분이라는 얘기고 그 중에서 뭐 적분보다도 미분에 초점이 맞춰 있어. 이 미적분은. 그러면 요 미분이라는 게 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자. 미분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그 곡선을 쉽게 말하면 직선으로 표현하려는 노력이에요. 모든 곡선을 직선으로 표현하려는 노력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생긴 곡선이 있는데 여기를 졸라게 확대해. 막 한 10,000배, 1,000배, 1억 배 확대하면 이 부분을 졸라게 확대하면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졸라게 확대해서 여기가 아니 아주 미세한 요만큼을 막 확대하면 얘가 다시 뭐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더 완만한 부분일 거 아니야. 이거를 또 졸라게 확대하면 얘네는 결국에 뭐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야? 직선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야. 기본적인 생각은 여기야. 내가 하고 싶은 말 무슨 말인지 해야 돼요?
얘를 졸라게 확대하고 이걸 졸라게 확대하고 이 부분을 졸라게 확대하면 결국에는 어떤 곡선이 전부 다 직선이 연결돼서 다시 줄여놓으니까 이렇게 보이더라 라는 의미야. 말하자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이게 미분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고 생각이고 개념이야. 이해돼요? 그래서 미분이 이게 아주 미세하다 할 때 미자야. 아주 작을 미자야. 졸라 작게 쪼갰다고. 누구를? 점들을. 그래프를 졸라 작게 쪼개서 그걸 졸라 확대해 보면 그 두 점 사이는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직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해돼요? 이게 미분의 제일 기본적인 아이디어야. 그러면 미분의 정의로 가봅시다. 그래서 지금 내가 몇 마디 안 했지만 이 말을 안 듣고 미분 계수의 정의를 들으면 저게 뭔 말인지 몰라. 근데 가장 기본 아이디어가 뭐라고? 곡선들이든 직선이든 상관없이 무한히 좁은 구간을 확대해보면 전부 다 뭘로 보인다? 직선으로 보인다가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무슨 말인지 돼? 그래서 어떤 얘기를 먼저 배우냐면 평균 변화율이라는 얘기를 먼저 배워요. 평균 변화율은 어떤 함수 위에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야. 직선의 기울기. 그러면 왜 갑자기 직선의 기울기를 배워요? 얘를 졸라게 확대하면 다 직선이니까 기본적으로 직선의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해야 돼? 그러면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A, FA와 B, FB라는 Y는 fx 위에 두 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부르겠다고?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겠다고. 이건 졸라게 확대 안 돼 있는데요. 그건 좀 나중 얘기고. 기본적으로 직선의 기울기부터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인지 안 돼? 그럼 이건 직선의 기울기니까 x 빼기 x분의 y 빼기 y가 평균 변화율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평균 변화율은 뭐다? 함수 위에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다. 그럼 이 변화율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를 변화율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이해돼요? 변화율. 기울기는 뭐라고 표현할 거다? 변화율이라고 표현할 거다. 이해돼? 그 다음에 B가 끊임없이 A로 가까이 가요. B가 여기 있으면 이 기울기, B가 여기 있으면 이 기울기, B가 여기 있으면 이 기울기. A는 고정시켜 놓고 B가 여기 있으면 이 기울기. B가 졸라게 A 옆에 달라붙어. 뭐야? 극한이지. B가 졸라게 A 옆에 달라붙어도 그 부분을 졸라 확대하면 AB 사이가 곡선이지만 분명히 곡선이지만 A가 A, FBA가 있고 B가 졸라게 곡선을 따라서 가까이 다가가면 얘는 뭘로 보일 거야? 직선으로 보일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해됩니까? 이해돼? 그리고 심지어 얘가 A에 딱 붙어서 뭐처럼 보일 거야? 접선처럼 보일 거야. A는 가만히 있는데 B가 막 이러면서 여기 딱 와서 달라붙었어. 졸라게 확대하면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걸 또 무한히 달라붙이잖아. 뭐 말인지 돼? 그럼 결국에 딱 붙어 있단 말이지. 하지만 두 점이 B가 A로 가까이 가, 리미트 B가 A로 갈 때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리미트 B가 A로 갈 때 이런 얘기를 한다면 둘이 졸라게 가까워지지만 무한히 가까워지지만 붙은 건 아니잖아. 일치한 것도 아니잖아. 그럼 분명히 명백하게 서로 다른 두 점이기는 하지. 근데 얘가 곡선을 따라서 왔지만 극한의 세계에서는 얘네가 뭐처럼 보일 거야? 곡선이 아니라 직선처럼 보일 거라는 거지. 왜? 곡선을 졸라게 쪼개면 직선이 되니까. 맞아. 그런 비슷한 개념을 너희들이 초등학교 때도 배워요. 원넓이를 어떻게 구한다고 배워?
뭐 이렇게 졸라게 쪼개가지고 막 이러면은 나중에 얘가 뭐처럼 보일 거다, 직사각형처럼 보일 거다 이래가지고 원넓이 설명한단 말이야. 초딩 때 요것 쪽에서 여기다 붙이고 요것 쪽에서 거꾸로 붙이고 위로 붙이고 아래로 붙이고 위로 붙이고 아래로 붙이면 이게 원넓이인데 이게 결국에는 원의 그 반원이 돼서 여기가 파이 r이 되고 여기가 반지름이어서 파이 r 제곱을 이렇게 하는 거 중학교 1학년 때야 뭐 초딩 때야 뭐 아무튼 그때 이렇게 증명하잖아. 그때 그냥 볼록볼록한 애들이 졸라게 쪼개지면은 그냥 일직선으로 보일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게 별 생각 없었지만 이게 극한 개념이야 사실. 뭔 말인지 알아들어? 이게 사실은 극한 개념이야. 그래서 중학교 때도 본 적이 있는 내용이야 너희들. 뭔 말인지 알아들어? 자 어쨌든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 미분계수의 정 미분계수라는 건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미분계수라고 정했어요. 누가? 뉴턴하고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정했어요. 둘이 다르게 정했어요.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우리가 배우는 미분계수의 정의는 뉴턴이 정한 방식이에요. 자, 얘를 F 위에 점 찍고 A라고 정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X 이퀄 A에서의 Y는 fx Y는 fx의 X 이퀄 A에서 미분 계수라고 하겠다라고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은 그냥 정이야, 정. 이해됩니까? 그럼 얘는 뭘 미분계수라고 정의하겠다? 평균 변화율이 B가 아까 뭐 그냥 이렇게 A가 있고 B가 있고 요 평균 변화율 B가 무사히 가까이 가면 접선의 기울기처럼 보일 거라고 했잖아. 맞아. 그래서 극한값 B가 A로 갈 때 평균 변화율 얘를 미분계수라고 하겠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A는 고정돼 있고 B는 움직이니까 B는 어디에 있었어도 상관이 없다는 느낌이잖아. 맞아. 그래서 B를 변수 X로 바꿔주면 얘가 미분계수야. 이거 미분계수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식을 똑같은 F'A라는 애를 X-A 처음에는 B-A였잖아. 맞아. 요 B-A라는 간격을 델타 X라고 생각합시다. 요 간격 길이를 델타라는 건 변화율이 이 변화율이 이게 다르다. 디퍼런스 뭐 이런 요쪽 계열 단어라서 그냥 D야. D를 그리스 알파벳 델타 끌고 온 거야. 델타가 필기처럼 쓰면 이렇게 쓰는데 인쇄처럼 쓰면 이렇게 써요. 삼각형처럼. 그래서 삼각주도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말로 델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일강 삼각주, 나일 델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삼각형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변화율이에요. 그리고 이 델타를 표현한 이유는 약간 델타가 이렇게 정삼각형처럼 쓰는 경우보다 이렇게 직각삼각형으로 쓰는 경우가 더 많거든. 그래서 델타를 약간 직각삼각형 x분의 y 변화율 이런 식으로 대신해서 쓰기도 해요. 뭐 어쨌든 x의 변화량이라는 얘기야. 얘는 이해돼요? 그러면은 b가 a로 가면 델타 x가 0으로 가겠지.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은 이 점은 a, fA가 되고 이 점은
a 플러스 델타 x 콤마 f a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되겠죠. 델타 x a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변수를 a를 상수 취급하고 변수를 b가 아니라 이 간격을 변수로 취급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냥 델타 x라고 쓰면은 귀찮으니까 h라고 치워내요.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x b-a가 h가 된 거죠. h분의 그러니까 여기 빼기 여기분의 여기 빼기 여기 한 거야.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식이 모두 뭐에 대한 얘기야? fx의 x 이퀄 a에서의 미분계수에 대한 식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미분계수의 정의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다. h가 0으로 가는 식이 있고 x가 a로 가는 식이 있다. 그럼 얘네는 뭐랑 같은 말이야? f'a라고 표현하고 f'a라고 표현하고 얘를 x가 a에서의 미분계수로 표현하고 또는 x 이퀄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도 표현합니다. 접선의 기울기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맞습니까? 네, 일단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좀 얘기해 볼게요. 네, 저쪽에 좀 가지고 와야 돼서.